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리플 소송, 리플 측 변호사의 사임이 소송 연장 징조라고 리플 측 변호사 사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아주 신박한 기사를 봤다. 리플 공동 창업자 변호인단 중 한 명이 소송에서 물러난다는 것으로 소송 연장의 징조라니. 코인 리더스에 나온 기사인데 외신에서 이야기한 걸 퍼온 것 같아요. 그죠? 리플 SEC 소송 변호인 한 명 사임, 소송 연장 징조.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겠다. 내가 생각한 정황은 이렇다. 일단 지금 이 리플 소송에서 로펌에 지불되고 있는 비용은 어마어마하다. 이는 소송은 관심 없고 트위터로 소송 떡밥 유출에만 올인하는 존 디튼 변호사도 리플 판매로 얻는 수익만큼이나 소송으로 지출되는 변호사 비용이 상당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사임 이유를 보면 소송을 담당하는 로펌 내에서 퇴직이 발생하여 변호사가 변경되는 사안이다. 폴 와이스 로펌에서 어느 정도 본인의 역할이 마무리된 데서 그만두는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도망가겠어요. 하고 선언한 게 아니라는 건 그녀의 담당 업무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바로 로펌 내에서 크리스 라슨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 SEC는 지난해 12월 리플 랩스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공동 설립자 크리스 라슨을 리플 매각 혐의로 고소했다. 이 부분에 대한 크리스 라슨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는 제드 맥케일럽이 SEC의 태클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최근 보유 중인 리플을 다시 매각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에서 시기적으로 유사하다. 경기도 웰님께서 제드 맥케일럽이라고 써주시니까 제가 항상 제드 맥칼렙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가 이렇게 써주시니까 훨씬 고급져 보이네요. 그죠? 아무튼 제드 맥케일럽의 물량을 직접 개인이 파는 게 아닙니다. 재단에 맡겨가지고 여기서 정리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SEC는 이 둘을 고소했어요. 그런데 흐지부지 되고 있고 다시 제드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봐야 된다.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상황이 리플랩스의 공동 창립자 및 전 임원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 내부적으로 일단락된 공백기로 본다. 임원들, 크리스 라슨에 대해 커버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회사에 이야기해줬던 이직이 컨펌된 상황으로 나는 보인다. 이게 리플 전망이 안 좋니 소송이 길어지니 이렇게 오도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변호인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이게 개인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과 기업의 소송에서 변호인 단을 꾸리죠. 그러면 한 사람이 모든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변호사들이 각자의 업무를 담당해서 변호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방을 펼치면서 소송을 이끌어 나가는데 여기서 지금 그만둔 변호사는 크리스 라슨의 변호를 담당하는 게 본인의 업무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고 다시 제드의 물량이 팔렸다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해당 고소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일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변호사도 이제 필요가 없어지죠. 그러면서 회사에 미리 이야기했던 이직이 컨펌이 돼서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고 다른 데로 이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소송이 늘어지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를 써놨는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뉴스 기사를 있는 그대로 보고 공포에 떨거나 막 포모해가지고 코인을 매수한다거나 막 매도한다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정보들은 어디서도 못 들으실 거예요. 그죠?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최대한 필터링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해당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계속 보겠습니다. SEC의 논리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아래 내용은 판사가 SEC에 대해 이야기한 텔레컨퍼런스 내용 발췌다. SEC 측은 리플사와 임원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할 정도로 나름 명확한 가이드가 있다고 했는데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에게는 어떤 식으로 SEC가 공식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SEC의 답은 이렇다. 아직 거기에 대한 것은 정해진 바가 없다. 이거 뭐야? 이게 참 정말 웃긴 상황이죠. 리플사에게는 이렇게 소송을 걸었지만 개인한테는 정해진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 부분은 좀 혼란스럽다. 이제 곤란한 거 묻지 마세요, 판사님.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런 표정을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굳어진 표정을 하고 있다. 경기도 웨일님의 짤이 점점점 재밌어집니다.
가이드 있다며 대회비라 못 보여준다는 가이드 어디 있지? 게다가 SEC는 리플과는 다르게 텔레그램은 선제적 대응으로 초장에 꺾어버렸다. 텔레그램 벌금 220억 원으로 미 SEC와 합의, 소송 최종 종결. 리플은 몇 년을 가만히 두다 뒤통수를 쳤는데 이것 또한 리플 측 변호사가 법정에서 공격용 논리로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니까 텔레그램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발각되자마자 바로 문제를 제기해서 벌금 220억을 맞도록 이렇게 걸어버렸죠. 그래서 종결이 됐던 사례가 있는데 리플은 문제가 있음을 파악했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만히 묵혀뒀다가 갑자기 터트려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지금 이렇게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존 디튼 변호사도 썰을 풀었는데 몇 번을 생각해봐도 이 사람이 텔레그램을 끌어들여서 논리를 탄탄하게 내세울 사람이 아니다. 얘는 리플 개인 보유자를 대리하는 관종 변호사일 뿐 이런 발언을 할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아마 리플사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공유받아 신나게 트위터에 썰을 푸는 중인 듯하다. 바로 직전 영상에서도 존 디튼 변호사가 한 이야기, 존 디튼 변호사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그럼 지금 존 디튼 변호사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근거 역시나 리플 변호사들 이야기를 공유받았던 내용을 하나하나 풀다 보니 이 내용까지 튀어나왔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정도로 논리적으로 내세울 사람이 아니에요. 존 디튼 변호사는 그냥 리플 이슈에 기생하는 약간 하이에나 같은 그런 변호사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정리를 하자면 변호사가 사임한 것과 리플 소송이 연장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징조가 아니에요. 이건 징조도 아니고 그냥 있는 일인데 이걸 가지고 또 어그로를 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새로운 내용이 오픈된 건 판사가 SEC한테 야 그러면 리플사 말고 개인들한테는 어떻게 대응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답을 했어요. 참 이거 곤란한 질문에 좀 멍청한 답변인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의 사례를 빗대어서 텔레그램은 문제가 발견된 즉시 소송을 걸어서 220억의 벌금을 맞추게끔 하고 합의를 해서 최종 소송을 종결했다라는 이런 사례를 가지고 왜 리플은 문제가 있음을 너네가 알고 있었음에도 이제사 몇 년 뒤에 이렇게 문제를 삼아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SEC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 상황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점점 리플에게 소송이 유리해지는 것 같은 느낌은 여러분도 바로 느껴지시죠? 계속해서 리플 소송에 관련돼서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누구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서 최신의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저희 커뮤니티의 입장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영상 하단에 주소를 올려놓았으니까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 안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얼른 들어오십시오. 아래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API 트레이딩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맥스, FTX 네 군데 거래소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요즘은 API 트레이딩이 대세죠. 웹에서 직접 손으로 트레이딩 할 때보다 훨씬 더 간편하고 빠르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제가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입력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프레드 주문 완료. 스프레드 주문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취소.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사용법 알아보기 위키가 있습니다. 어떻게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었는지,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어 왔는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래소별로 API 키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등등의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아래는 기존에 거래소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써보실 수 있게끔 체험 쿠폰 발행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속도 때문입니다. 주식 HTS도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죠. 그 이유가 속도와 보안 때문인데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속도와 보안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이상한 거 아니냐, 다운로드 받고 사용할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희 회사 사업자 등록 번호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고객센터 번호도 있으니까 운영 시간 내에 연락 주시면 언제든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문제가 없음을 인증
인증받는 키사 인증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실 때 보시면 공급자의 HG 파트너스 저희 회사 이름이 뜨니까 이 부분을 필히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카카오톡 SCT01로 친구 추가하셔서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커뮤니티에 입장하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